네, 한 기자, 정치부 김민지 차장 다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는데 여야 전략을 취재해왔죠? 맞습니다. 여야 모두 키워드는 종식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다른데요. 먼저 한동훈 위원장은 여의도 정치 종식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 이전을 하겠다는 그 기자회견 뒷배경, 그 현수막 배경에도 이런 의지가 담겨 있죠. 한 위원장이 정치권에 등장할 즈음 했던 이 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여의도 정치 종식을 강조한 데에는 야권의 정권 심판론 공세에 맞서서 한동훈 본인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그 고민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 취임하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 개혁을 약속했죠. 한 위원장 본인은 여의도와 국회에 얽매이지 않은 만큼 이재명 대표와 비교했을 때 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나눠준 공천장에도 각종 정치 개혁과 관련된 약속을 명시했죠. 한 위원장 선거 날까지 이런 정치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매일매일 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거죠. 네, 여의도 정치 종식. 그러면 민주당은 뭘 종식하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은요, 윤석열 정치를 끝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선거 날까지 가져가야 하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바로 정권 심판론이죠. 오늘도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권에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그동안 회초리, 매를 들어야 한다는 수준에서 해고, 권력 회수 같은 이 발언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시지 전략도 최근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이 대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170석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민주당이 과반을 못하면 전국이 불안정할 것이라면서 불안감을 조성했었는데요. 요즘 판세에 점점 자신감이 붙으면서 최근부터는 민주당 안팎에서 200석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대통령을 향한 이 압박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민석 선대위 그 상황실장이 오늘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겠다면서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검증권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하고 또 대통령의 비서실법을 만들어서 대통령 부인의 국정 관여를 차단하겠다고 말이죠. 총선에 승리하면 대통령을 최대한 묶어두겠다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범야권의 전략적 연대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김민석 실장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방금 저희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교섭단체가 되려면 20석이 필요했는데 그 기준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물론 김 실장은 원론적인 말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현 상황에서 10석 이상을 노리는 조국혁신당이 제일 반가워할 얘기겠죠. 조국혁신당 측에 물어봤는데 이 교섭단체 의석 수를 낮춘다면 10석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면서 반기는 분위기더라고요. 자, 윤석열 정치 종식이 목표라면 범야권 200석. 이게 가장 최선의 목표겠죠. 그렇습니다. 범야권이 20석이 되면요, 야당이 많은 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200석이 되면 일단 헌법 개정도 가능하고요.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건데요. 현재 국민의힘이 소수당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입법을 밀어붙일 때 여권에서 유일하게 방패 수단으로 삼는 것이 바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이었죠. 지금까지 양곡법이나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 그랬는데요.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야권을 결집한 뒤에 이 마지막 수단까지 무력화시키게 된다면 여당은 물론 대통령의 손발까지 꽁꽁 묶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식물 정부가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내일부터 여야의 이 서로 다른 종식 프레임으로 선거운동이 치러질 텐데요. 누구의 어떤 종식에 국민이 호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김민지 차장이었습니다.